안녕하세요. 행정사의 미래는 밝습니다. 네, 박유봉 행정사입니다. 네, 잘 지내셨나요? 요즘에 굉장히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무더운 만큼 또 냉방, 에어컨 많이 트시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제가 행정사에 대한 어떤 궁금한 부분, 그 다음에 행정사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, 그 다음에 관련된 업역들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업무를 수행을 하는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. 특히 금년 2024년 7월 1일부로 행정사에 대한 어떤 호칭, 그 다음에 통계청 직업분류상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, 이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.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영문 명칭에 대한 논란이 좀 많았는데, 금년 7월 1일부로 어드민스트레이티브 어토니스라는 직업명으로 영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코드 번호가 7110으로 코드 번호가 결정이 됩니다.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8차 개정에 따라 가지고 행정사를 정부행정 및 공공행정 전문가로 7월 1일부로 고시하기로 결정이 됐고요. 행정사는 사무종사원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변호사, 노무사 등과 같이 행정 분야 전문가로 격상되어 분류가 확정되었습니다. 이 부분에서 굉장히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뿌듯한 또 일이고요. 또 직업에 대한 어떤 가치,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의 어떤 활동 영역, 그 다음에 후배 행정사분들께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또 이 직업에 대한 메리트를 더 많이 갖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2022년, 2023년 행정사 시험 합격 분석을 봤는데 2022년도의 최종 합격률이 8.1%였습니다. 10회였죠. 10회 합격자가 8.1%. 그 다음에 작년 2023년 최종 합격률이 6.2%로 떨어졌습니다. 그만큼 행정사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, 합격하기 위해 가서 2차 시험의 어떤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그만큼 아마 대학의 법학이든 행정학이든 여러 물리대 다니는 학생들의 어떤 이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,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행정사라는 이 직업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홍보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뿌듯한 일이고요.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오사카 마츠다 부장이라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. 그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은 마츠다 부장이 그 오사카의 술집에서 연예인 개그맨 정준하 씨하고 술을 먹다가 바로 옆에 그 행정서사, 우리 한국인이었죠. 한국인이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술자리를 하면서 행정서사에 대한 어떤 본인의 시험 도전기하고, 그 다음에 그 어려웠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한 내용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 일본에서 아이돌 스타가 실제로 이 행정서사에 대한 어떤 업역에 대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러한 인기 드라마가 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. 이거와 같이 가까운 일본에서 이 행정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오다 보니까 이러한 행정서사의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행정사들하고도 똑같이 동등하게 업역을 수호하고 그렇게 또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게 행정사 일을 하면서 최근에 후배 행정사 또는 행정사에 도전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많이 하신데, 행정사가 정말 돈벌이가 됩니까? 라고 물어봅니다. 돈벌이가 되니까 이렇게 제가 올해 만 9년째 이제 행정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. 하니까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여러 업역에 대해서 의뢰인들과 상담을 해주면서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? 네. 말씀드린 것 같이 행정사의 업역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진짜 내가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를 만나서 이 일을 의뢰하고 해결할지, 그걸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은 많이 고민을 할 겁니다. 사실 저도 그동안은 행정 이 법률에 대해서 상담을 의뢰를 해줄 때 무료 상담을 많이 해줬는데, 사실 어떻게 돌아서 보면 내가 정말 궁금하고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을
행정사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됐을 때 그거는 굉장한 그 만족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행정사들이 충분히 만족 줄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금년부터는 행정법률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상담료를 받고 있어요. 그만큼 전문성을 주고 의뢰인들한테 뭔가 만족을 시키기 때문에 비용을 받는 거겠죠. 자, 여러분들 뭐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뭐 여러 가지 SNS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이에요. 특히 뭐 AI라든가 요즘 챗 GPT 해가지고 많이들 접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데 그만큼 그런 내용에서 아는 범위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특히 행정사들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업역에 대한 법령 시행 규칙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내용을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근거뿐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에 의뢰했을 때 어떻게 진행하면 각종 인허가라든가 또는 토지보상이라든가 또는 출입국 업무라든가 또는 외국어 번역 행정사들은 번역 공증이라든가 그죠? 아포스티리에 따른 어떤 합법적인 업무 처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. 특히 해사 행정사들 해안 공유 수면에 대한 어떤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 심판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우리 행정사들이 하면서 이 업역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고 도움을 받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. 특히 행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행정사가 정말 돈이 될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. 과감하게 도전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주변에 홍보도 하시고 이 행정사의 업역을 넓혀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먹거리를 위해서 행정사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러분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사라는 전문 자격사가 된다는 거 그러한 부분에서 자긍심 가지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많이 무덥답니다.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. 늘 파이팅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